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3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381번 문제부터 39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번 문제 보시면 엔테리어 서페이스 쪽에 있는 약 1cm 깊이의 블레더를 검사하고 있대요. 검사를 진행하는데 멀티플 다중반사 어상이 블레더에 관찰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다중반사는 탐촉자와 블레더 사이에 어느 정도 깊이에서 나타날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주어진 단서는 1cm 깊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고요. 그림 보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중반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강력한 반사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강력한 반사체인 스킨 쪽과 그리고 방광 쪽에 있는 블레더 쪽에 있는 스킨의 반사체에 의해서 이러한 다중반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사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1cm 깊이, 이 깊이가 1cm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반사 신호가 나오는 것은 1cm 깊이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1cm의 반사가 이루어진 다음 돌아갔다가 이쪽에 반사체를 맞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반사체는 약 2cm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위쪽 맞고 또 내려가서 3cm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깊이에서 발생되는 첫 번째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까지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1cm씩 더해지는 2cm, 3cm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치까지는 자세히 알고 계시기보다는 이 다중반사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는 두 가지의 강력한 반사체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다중반사의 특징이다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2번 문제 보겠습니다. 381번에서 설명되었던 다중반사 허상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C번이고요. 강력한 반사체가 있을 때 이러한 허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를 검사하고 있고요. 에일리어싱이 관찰이 되었대요. 에일리어싱이 있으니까 PRF를 증가시키면 에일리어싱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PRF를 너무 과도하게 늘었는지 또 다른 아티팩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PRF를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가장 연관되는 것은 거리의 모호성 D번에 있는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거 PR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일리어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PRF만 많이 높이는 것은 또 다른 허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점 문제를 통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굴절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부분의 아티팩트 영향을 받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굴절 현상은 끝쪽에 있는 이런 둥근 형태에서 발생이 될 수 있겠고요. 쉐도잉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라테랄 쪽, 즉 C번에 있는 라테랄 쪽 반사체에 아티팩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굴절과 라테랄 키워드를 같이 정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펄스 도플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기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에일리어싱이 나타날지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PRF, 2분의 PRF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나이키스 리미트고요. 이 값을 넘어가는 경우에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나이키스 주파수가 6인데 얻게 된 신호가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크게 되죠. 이런 경우에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A번 같은 경우 보시면 PRF 반으로 나누면 5가 되고요. 이 값을 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B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도플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핸스먼트 아티팩트, 또 다른 말로는 후방 음영 증강이라고 하죠. 어떠한 경우에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감쇄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뒤쪽에 음향 증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인핸스먼트 아티팩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38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탐촉자의 특징 중에서도 넓은 사이즈의 슬라이스 시크니스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면 두께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화질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넓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시크니스 쪽과 연관된 아티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연관된 보기를 선택해보면 D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뭔가 채워지는 듯한 형태로 관찰되는 것이 파샬 볼륨 아티팩트 또는 슬라이스 시크니스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슬라이스 시크니스 쪽과 연관된 키워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차이점은 뒤쪽에 있는 CW라는 표현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W와 CW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에일리어싱이 발생하느냐 또는 발생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인데요. 컨티뉴 같은 경우는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기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도플러 풀이 하실 때는 어떠한 모드가 적용이 됐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풀어봤던 패턴이어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cm 정도 깊이에 있을 때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1cm에 13 정도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39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간단한 계산 문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이전 트렌드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키워드로 접근하는 방식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어레이 방식이고요. 싱글 포컬 존인 거 보니까 올드한 방식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Z-액시스를 거론하게 되면 메카니컬이라는 표현, 올드한 방식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답 A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키워드로 문제풀이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9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